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티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나를 돌아보는 생활의 마지막 시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힘을 길러보아요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54쪽부터 57쪽까지 하고 58, 59쪽에 있는 지혜의 샘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Let's go! 교과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동안 배운 도덕적 성찰 방법을 떠올려보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도덕적 성찰 활동, 두 번째 성찰 연설문,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첫 번째, 도덕적 성찰 결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도덕적 성찰 결과가 어땠나요? 54쪽에 보시면 그동안 내가 실천한 도덕적 성찰 활동을 발표해보고 꾸준히 실천할 것을 다짐해보자고 합니다. 자, 여기 내가 찾은 격언은 시간은 금이다야 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격언을 활용한 도덕적 성찰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이 실천했던 도덕적 성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앞에 적어놨을 겁니다. 선생님도 성찰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성찰하는 거, 이거를 서약서 쓰고 성찰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한번 질문에 답해 볼까요? 내가 실천한 도덕적 성찰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일기로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각각 여러분의 방법을 써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실천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선생님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하루의 생활을 성찰을 했죠. 그 결과 평소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결과를 써보세요. 솔직하게 쓰세요. 다음, 도덕적 성찰을 실천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자, 어려웠던 점은 사실 일단 꾸준하게 내 행동을 돌아본다는 것도 어려웠고요. 매일매일 일기를 이렇게 쓴다는 것도 조금은 어려웠던 점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고 힘드니까요. 그래도 이거 작심삼일, 한번 마음 먹으면 3일을 한다,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나름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노력이 된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점과 여러분들이 이겨낸 방법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체크표를 통해서 이겨내기도 했을 거고, 부모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겨냈을 수도 있고, 각자 있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청춘의 질문, 자기 성찰이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면서 나에 대한 고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한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찰 연설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어 성찰 연설문을 써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두 가지 활동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활동, 이 성찰 연설문과 뒤에는 원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보는 그런 부분인데, 마음 다스리는 건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찰 연설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입니다. 다음 상황을 읽고 미래의 내가 되어 1부터 3,
까지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20년이 흐른 지금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 나의 얘기를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20년이 지났어. 여러분들의 나이 지금 13살이 아니라 33살이 되었겠죠. 와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앞에 같이 그런 도덕적 성찰을 계속해왔다면 성찰하는 삶, 돌아보는 삶을 살았겠죠. 내가 바라는 삶을 이루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성찰 일기를 썼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태도가 있다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도 각각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래에 있는 성찰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찰 연설문을 써보자고요. 뿅! 선생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일단 줄을 넘겨서 길게 써봤는데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전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돌아보는 성찰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써온 일기는 제 생활 태도를 바꾸게 해줬고 지금 이렇게 제 꿈을 이루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는 생활 태도가 아무 꿈도 없고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던 저를 이렇게 바꾸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성찰, 도덕적 성찰을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자, 다 썼다면 이제 56쪽으로 넘어가서 56쪽에 있는 체험 활동 두 번째는 넘어가고요. 그 아래에 질문 좀 볼게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도덕적 성찰이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까닭을 이야기해보자고 합니다. 자, 왜 중요할까요? 우리 도덕적 성찰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언행을 어떻게 하죠?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바꾸게까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도덕적 성찰은 평소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언행을 돌아보게 해주고, 꾸준한 성찰은 우리의 생활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꾸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오늘은 어떤 생활 습관을 했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혹은 동생들에게 잘 했는지 돌아보면서 잘했으면 잘하는 대로 꾸준히, 부족한 점이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단원 마무리 넘어갈까요? 교과서 57쪽입니다. 배운 내용 정리. 다음 시를 읽고 내가 세운 삶의 목표가 드러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꿔보자고 하네요. 니체, 철학자죠? 니체가 했습니다. 값진 삶을 살고 있다면, 니체,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있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여기에서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이 부분을 바꿔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뿅! 오늘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라고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바꾸는 동안 증자의 마음에 담는 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서 내 자신을 살핀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벗들에게 신의를 시켰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성찰하는 증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니체의 말 잘 바꿔봤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 한 달 동안 도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이 마지막 시간이면 아마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살펴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삶과 도덕적 성찰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별표 몇 개? 선생님은 5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성찰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또 5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거 5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천하는 중이에요. 5개.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 앞으로도 도덕적 성찰을 통해 매일 기록해보고 더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가자! 이런 식으로 나의 다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어서 지혜샘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혜샘터 58쪽부터 59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윤동주 시인에 대한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 일제강점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한 시인이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시인, 바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고백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시로써 표현했습니다. 윤동주가 대학에 다닐 당시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더욱 힘든 상태로 몰아넣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더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민족이 처한 처참하고 힘든 현실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시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때 쓴 시 자화상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고뇌와 갈등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동주가 대학 졸업반이 되던 1941년, 그는 그동안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한 내용을 담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그해 11월, 윤동주는 그때까지 써놓은 시 중에서 18편을 뽑고 여기에 서시를 추가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엮었습니다. 1942년 발표한 시집 참회록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한 인간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윤동주는 시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를 쓸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도덕 수업을 만들다니 우리 5학년 때도 한번 해봤죠? 내 힘으로 일어서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라는 단원이에요. 다음 시간에 잘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신나는 수업 꽝TV 였고요. 수업 유익하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힘을 낼 수 있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도덕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뿅!